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9년 1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폭행을 저지른 이유, 배우자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고 목을 졸라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동을 한 그때가 결혼식을 올린 지 2달도 되지 않은 시기라고 합니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달도 되지 않은 40대 남성이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고 잠을 깨운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은 1심에서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검찰에서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오히려 높여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비를 걸어 집을 나가려던 중 붙잡힌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폭행한 적은 없고 B씨가 먼저 상해를 가해서 방어하고자 몸을 짓눌렀던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네요.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진단서 등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아내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을 받은 분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을 높이지 않거나 또는 반성을 하면은 이제 형을 좀 줄여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처럼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을 더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A씨는 아마 재판을 받는 태도, 그다음 변명을 하는 태도로 봤을 때 반성하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 폭행의 성향으로 봤을 때 아마 재범의 위험성도 보였던 사안이 아닌가 싶고 기존에 있었던 상습적인 성향도 좀 보였던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가 오히려 벌금 액수를 높여서 보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어이없었던 거죠. 저희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내 부인을 때리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볼 때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가정폭력을 당해서 오시는 분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고요. 신고하셔서 구제를 받으시고 이에 대해서 해야만 멈출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남수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상담 사례를 만나볼 건데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 그래서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2019년 8월 펫샵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상가 전대차 계약을 하고 펫샵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했는데요. 계약 당시 임대인도 함께 있었고 전대차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2017년 8월부터 계약 기간 4년으로 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펫샵 운영은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데 저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대차 계약을 맺은 분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 임대인과 임차 계약을 맺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연을 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 되어 임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은 좀 위험한 요소가 있죠. 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말만 믿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로 인해 갑자기 내쫓길 수가 있으니 꼭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사례자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3조 1항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라고 네.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하여라는 뜻은 이제 대신하여라는 네. 뜻입니다.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산점은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 그 설명해 주실 때 네. 전대차 계약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 임차인이 자기는 임대인 동의 받았다고 하면서 전대차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 좀 확인하실 때 이 사례처럼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계약서에 전대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을 안 만나고 계약을 해도 될까요? 네. 그 어떤 임대인들은 뭐 해외에 거주해서 이제 그 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를 해서 네. 그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동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할 때는 중개인이 이를 확인해 주면은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에 대해서도 직접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또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 이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변호사님이 지금 방금 조언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전차인은 계약 자체가 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사례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전대차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2019년 7월이 전대차 시점인데요. 이 시점이 아니라 2017년 7월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권리금은 어떻습니까? 전대차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권리금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권리금의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이에 대해서 나도 당연히 권리금은 받고 나가야지, 권리금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규정이 생겼으니까 네. 보호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대차 경우에는 권리금은 보호를 받는 조항이 없군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면서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비워줘야 됩니까?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여야 합니다. 네. 여기서 상가 건물은 이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면 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경우는 특칙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2조 3항에 따라 보증 금액의 정도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전대차의 경우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남수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펫샵보이즈의 Always on My Mind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